이번 시간은요, 채비의 운용술, 채비 운용기술, 테크닉이죠, 테크닉. 낚시하시는 분들은요, 채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채비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모임 출주를 하고 이러면요, 누가 옆에서 이래 낚시를 하고 이러면, 아이, 네 채비 어떻게, 찌 몇 비 사용하나? 봉돌을 어떻게 사용? 나 항상 그러거든요. 낚시는 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방법.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인트 구성, 그리고 그 포인트를, 구성된 포인트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따른 채비 및 밑밥 구성, 이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채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 방송을 하다 보면요, 낚시를 어떤 식으로 낚시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은데, 김프로님 채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채비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물고기는요, 그 물고기가 모여 있는 곳에 아무렇게나 묶은 낚시 바늘에 미끼만 달아 던지면 팍 물어요. 그게 바로 그러면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것이 채비인데, 그 채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채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낚시를 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채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채비 운용 기술이 있어요. 그렇게 만든 채비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자기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적절하지 않다, 또 자기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와 대박 났다,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채비가 그 자리에서 잘 먹혀 들어갔으면 대박을 내는 거고, 잘 먹히지 않았으면 완전히 깡통 내는 거죠. 그 채비를 보고 채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채비를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대박을 내느냐, 안 그러면 깡통이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채비 운용 기술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유동 낚시는 큰 관계를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청에 자기가 원하는 수심청에 매듭을 해서 그 수심청에 맞춰서 채비를 던졌기 때문에 그 수심청이 맞지 않으면 자기가 임의대로 수심청을 좀 내려서 던져보고, 또 맞지 않으면 좀 깊이 또 던져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를 둘 수 없습니다. 채비 운용 기술이라는 것은 둘 수 없어요. 그 엄밀히 따져보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반조동 낚시는 채비 운용 기술이 바로 수중지에 있습니다. 그래 던져놓게 되면 수중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미끼 놀림 체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반조동 낚시는 수중지에 모든 것을 의존해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심에 탁 맞춰 던져놔 버리면 그것은 거의 낚시 방법에 돌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채비 운용 기술이라 할 수 없지만, 전유동 낚시에서는요, 채비 운용 기술이 거의 90% 아니 80%를 차지해요. 80%. 굉장히 채비 운용 기술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낚시, 죽은 미끼에 생명을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미끼 크릴이지 않습니까? 냉동실에서 깡깡 얼어진 돌덩어리 같은 그런 결빙된 크릴을 녹여서 해동시켜서 그 크릴을 한 마리 낚시바늘에 끼워서 던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것은 죽어있는 미끼지만은 냄새는 나겠죠. 냄새는 사분사분 안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살아서 움직이는, 마치 살아있는 새우, 그러니까 크릴과 같은 것을 연출시켜내는 것이 채비 운용 기술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걸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우리 사람이 귀가 두 개니까 요리 들어와서 요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참고적으로 반드시 꼭
들어놔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쓰겠습니다. 전유동 낚시, 특히 저부력 전유동 낚시에서는 채비 운영 기술이 가장 어떻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체제를 갖춰야만이 낚시가 전유동 낚시가 가능하다. 몇 미터를 수심 맞췄습니까? 전유동 낚시는 그게 필요 없죠. 전청 전유동이기 때문에 내가 수심이 8m라 그래도 6m에서 입질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6m에서 낚시를 하면 될 것이고, 뭐 5m에서 입질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5m에서 입질을 받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전유동 낚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부 다 채비 운영 기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시겠습니까?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깊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첫째,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깊다. 역으로 이야기해서 수심이 깊고 조류도 엄청 빠르다. 이때는요, 조류가 빠르면 가벼운 채비가 빨리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A, 뽕돌은 크고 뽕돌이 크고 목줄은 짧다. 채비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채비 운용 기술의 구성입니다. 구성. 지금 운영 테크닉의 채비의 구성에 들어갑니다. 채비의 구성.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거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전유동 낚시를 해오면서 정리된 자료를 여러분에게 지금 책장을 넘겨봅니다. 채비 운영 기술에 따른 채비의 구성. 첫째,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깊다. 봉돌이 크고 목줄은 짧아야 됩니다. 봉돌이 무거우면서 목줄이 길게 되면 어떤 현상? 엉킴 현상이 생겨요. 엉킴 현상. 그리고 이런 조류가 빠른 곳은 수심 깊고 이러면 우리가 참놈 낚시라든지 이런 것을 푸득 얼른 연상하게 되는데, 감성돔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감성돔 낚시도 마찬가지.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깊은 곳은요, 보통 1호치 혹은 1.5호치, 심지어 2호치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뻥들은요 0.85, 1호 막 이렇게 몰려서 전유동 낚시를 강행하는데, 이때는 목줄이 짧아져야 돼요. 채비 구성은요, 이렇게 도래를 메고 여기에 뭐 삼색지를 하나 넣는다든지 뭐 기타 등등 수중지 수중지는 넣지 마세요. 그리고 작은 수중지를 넣더라도 굉장히 작은 것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뭐 속공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는 가라앉을 수 있지만 간섭을 받아 가라앉을 수 없는 그런 수중지를 사용해야 돼요. 시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색지를 하나 넣어 놓게 되면 큰 채비가 움직이는데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늘 답니다. 바늘 달아요. 이게 낚시 바늘이에요. 여기서 이까지의 목줄이 보통 한 발만 요 정도 1.5m에서 심지어 4m까지 사용해도 관계없어요. 4m 혹은 5m까지 사용해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둡니다. 두지만 뽕돌은 가까운 데 두라. 요 길이가 길어봐야 30cm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밖을 벗어나게 되면 이게 감겨요. 그래서 이 뽕돌이 목줄 여기에 뽕돌수부터 바늘까지가 전유동 낚시에서는 목줄의 개념입니다. 목줄의 개념. 낚시 바늘에서부터 뽕돌 사이의 길이. 전유동 낚시에서는 목줄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목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와, 김프로리 무슨 목줄을 5m에서 사용합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이것을 목줄이라 이야기 안 합니다. 전유동 낚시에서는요. 전유동 낚시에서는 뽕돌과 바늘 사이에요. 뽕돌 하나의 미학과 목줄 길이의 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뽕돌과 바늘 사이에 목줄의 개념을 둬요. 목줄의 개념을 목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도래에서 바늘까지의 길이가 뭐 1.5발을 쓰든 뭐 2발을 쓰든 5m를 쓰든 3m를 쓰든 관계없이 여기서 길이가 관계없이 뽕돌과 바늘 사이가 30cm 이하로 해라. 뽕돌은 크고 목줄은 짧아져라. 어디서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데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미끼에 구습되지 않고 미끼가 반드시 또 선행을 해요. 왜? 이게 수중이 먼저 내려갈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 녀석이 부피가 수중치보다 크기 때문에 벌써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래에서 바늘까지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보통 사용하는 게 카본 낚시줄을 많이 사용합니다. 위에는 플로팅 타입의 나이롱줄을 사용하고 밑에는 우리가 목줄이라고 카본 낚시줄을 사용하는데 카본 낚시줄은 물에 팍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무거운 것이 먼저 들어가고 또 위에서는 안 내려오려고 잡아주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도 합니다. 그래서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깊다. 뽕돌이 크고 목줄은 짧아져라. 뽕돌은 크고 목줄은 짧아져라. 목줄은 30cm 이내로 짧다. 그리고 반대로 또 Q 2번 조류가 빠르고 오늘 제가 가게 올라가면서 적었습니다.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얕다. 수심이 얕다는 것은요, 조류가 빠른 곳에서 수심이 얕다는 것은 보통 낚시가 가능한 수심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얕은 수심은요, 어느 정도 얕아야 낚시가 가능하냐 그러면 한 2에서 3m 정도만 수심만 가져도 조류만 빠르면 얼마든지 낚시가 가능합니다. 머슴 낚시, 감성돔 낚시가 가능합니다. 몇 미터? 2에서 3m. 그래서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얕다 하게 되면 여기서는 아까와 조금 반대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겠죠. 조류가 빠르고 수심 깊을 때는 봉돌이 굉장히 크고 목줄도 짧아지만 이거는 봉돌은 작고 작아져야 되고 목줄은 길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빛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와, 저 봉돌이 작고 목줄이 짧아지네. 길다. 이렇게 낚시반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줄이 있다 그러면 이 봉돌은 작고 목줄이 길다. 다시 말해서 작은 봉돌을 사용해라는 거죠. 작은 봉돌을. 그러나 이 녀석이 날아가려고 그러면 봉돌을 이후에 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다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안 그러면 돌에 붙이다든지 이렇게 한 그 수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2에서 3m만 돼도 낚시가 가능하다 그랬죠. 한 2에서 3m 정도 된다 그러면 봉돌을 여기에 붙이든지 여기에 다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한 70cm부터 cm부터 약 한 1m 정도 되는 거리에 봉돌을 한답니다. 보통 B 정도만 하면 돼요. 2B 같으면 걸려서 안 됩니다. B 정도 하면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약 한 2m 정도는 돼야 돼요. 2m.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3m의 목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제 같은 경우는 한 5m 사용합니다. 5m 사용하고 이 위에
이 거리를 70에서 1m를 두는 것이 아니고 제 같은 경우에 약 한 3m 줘요. 3m.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수심이 2에서 3m밖에 안 되는데 목줄을 4m, 5m 사용하고 낚시가 됩니까? 저는 합니다. 저하고 낚시하는 사람 전부 다 경험하고 저 따라 많이 합니다. 저는 수심이 5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목줄을 4m나 사용해요. 물론 제로채비로 하겠죠. 근데 이곳은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얕습니다.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요, 봉돌은 작아져야 되고 목줄 길이는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봉돌이 왜 작아져야 되냐? 봉돌이 그러면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얼핏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돌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찌가 있고 어느 정도 봉돌이 내려가줘야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봉돌이 아무리 조류가 빨라도 봉돌은 가라앉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봉돌은 쉽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요 탐색지라 형광색인 경우에는 형광색이 싹 들어가게 되면 좀 올렸다가 다시 형광색을 보였다가 다시 놔놓고 또 내려가는 거 형광색만 보면 돼요. 형광색만 봤다가 더 쫙 내려가면 다시 쭉 당겼다가 이 형광색 목줄 탐색지가 찌 밑에 탁 붙으면요 다시 놔놓게 되면 또 청광색이 쭉 들어가요. 그 이유는 뽕돌이 이미 물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중지를 구속하는 것은 뽕돌입니다. 뽕돌이 이래 구속을 하기 때문에 형광지가 우리가 이래 당겼을 때 이 녀석이 여기에 붙어도 채비가 끌려옵니다. 끌려와도 다시 놓게 되면 빠르게 들어가는 이유가 뽕돌은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줄에 달린 뽕돌은 이미 물속에서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비를 구성하게 되면 미끼는 덩치를 가지고 흐르는 조류의 저항을 엄청 안 씁니다. 엄청 안 해서 아마 굉장히 조류의 저항을 많이 안는 것이 미끼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선행을 합니다. 이때 수심 낮은데 수심 낮고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빠른 입질을 보여주죠. 그리고 채비가 이렇게 우리는 채비 운영체제를 수증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버리면 바닥이 엉망진창 되죠. 찌가 흘러가면서 채비가 떠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가 놓고 잡았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보내줍니다. 잡았다가 놓고 하는 순간에 퉁 하면 찌 들어가는 그거는 큰 의미 없죠. 찌 들어가는 큰 의미 없습니다. 이때 찌 부력은요, B봉돌을 쓴다고 B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호찌를 사용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우지가 눈에 뜰 수 있는 것만 보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당겼다가 놓고 당겼다가 놓고 하게 되면 입질 들어오면 퉁 하고 입질이 바로 손에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얕은 곳은 봉돌은 작고 목줄은 길어라. 요게 목줄의 개념이라 그랬죠. 이것이 목줄의 개념입니다. 봉돌은 전주동 낚시에서 그러니까 수심청 8m 이내, 8m, 7m, 6m 이런 상황에서 2비봉돌이나 3비봉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바닥 끌림을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빚어요. 그래서 B봉돌이 굉장히 무난합니다. 그래서 B봉돌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되 봉돌에서 바늘의 거리를 다소 멀리 주게 되면요, 이 녀석은 봉돌의 구속도 받지 않고 수중지의 구속도 받지 않고 지 나름대로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입질을 유도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봉돌은 작고 목줄은 길어져라. 아시겠습니까? 이해합니까? 넘어갑니다. 오늘 진짜 100만 불짜리 강의다. 100만 불짜리. 세 번째 Q3 완만하고 수심이 깊다.
야, 또 일본하고 똑같은 체질인데 조류가 빠른 게 아니고 조류가 완만해요. 우리 그런 게 많잖아요. 원도권에 가게 되면 만입구라든지 또 크게 큰 만을 형성하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지류가 받쳐 조경지대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조류가 완만하게 흘러가요. 수심은 또 엄청 깊습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 뭐 혹한기 그죠? 겨울철 감성동락시 들어가게 되면요 저수온기 이라면서 또 엄청 또 깊은 곳 좋아합니다. 17m, 심지어 19m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조류가 완만한 그런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곳은요 아무래도 온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저수온기 때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류의 흐름이 완만하고 조류 흐름이 거의 없고 수심이 안정된 그런 곳을 찾아 들어가는 곳이 혹한기죠. 그렇게 저수온기에는 그런 곳을 많이 찾아 들어갑니다. 그때 사용하는 채비 구성이 조류가 완만하고 수심이 깊을 때는요 채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목줄을 넘기고 똑같아요. 위에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얕은 거가 똑같습니다. 삐뽕돌 하나를 꼭 물려 내려갈 때도 쭉 한다 그러면 여기에 목줄을 길게 한다. 아까는 한 2m 줬죠. 여기서는 한 1m 정도만 주면 돼요. 삐뽕돌 이게 약 한 1m. 요 전체 길이는 뭐 길면 길수록 좋아요. 이 전체 길이는 길면 길수록 좋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요. 뽕돌하고 수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수심이 깊어서 뽕돌을 무거운 거 사용한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황에 따라서 뽕돌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지 삐뽕돌 하나가 여러분 이게 호주머니에서 삐뽕돌을 하나 딱 끄집어냈어요. 삐뽕돌을 물속으로 탁 던져버려봐요. 던져버렸어요. 탁 던지면요 그 뽕돌이 수심이 깊다고 안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갑니다. 뭐 100m라도 안 내려가겠어요.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 녀석은. 그래서 뽕돌 무게하고 수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삐뽕돌 하나를 가지고 20m 내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채비의 정렬이라 그러죠. 채비의 정렬. 왜? 쉬었다 하자고요? 그렇죠. 채비의 정렬은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